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주식 온에어 앵커 온인주입니다. 4월의 첫날이자 2분기의 첫 거래일입니다. 일단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장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고요.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외국계 매수세도 무난하게 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가벼운 장난은 어느 정도 웃어 넘길 수 있는 만우절인데 시장은 장난이라기보다 더욱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안겨주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누리면서 거래하고 계시나요? 저희가 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오늘도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. 02786-1022-1023번 두 대 전화번호 열어놓겠고요. 문자는 013-3366-8288번 그리고 구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이상톡 앱까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. 저희 홈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포털 검색창에 주식 오네요 이렇게 검색만 하시면 홈페이지가 딱 나오거든요. 보다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. 이 책도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. 그럼 주식 온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. 여러분의 보유 종목이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. 생방송 주식 온에어. 내 종목의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면 지금 전화번호 눌러주세요. 02786-1022-1023. 전화는 부끄러우시다고요? 그럼 문자로 보내주세요. 013-3366-8288. 주식 온에어는 모바일 어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상톡을 설치하시고요. 휴대폰으로 빠르게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. 내 종목 전략 망설이지 말고 생방송 주식 온에어와 함께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전격 해부하는 상승도 밟고 시작합니다. 오늘 이상투자그룹 김충성, 그리고 김병진 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? 기다리면서 특징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옆에 이동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. 네, 첫 번째 기업은 LB세미콘입니다. 원래는 반도체 범핑 테스트하는 업체인데요. 이제는 우리에게는 BTS 테마주로 더욱더 친숙한 기업이죠. 이번 달에 방탄소년단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. D- 벌써 11일인데요. 그렇다 보니까 관련주가 오늘도 들썩이는 모습입니다. LB세미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? 관계사의 LB의 100% 자회사의 LB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엔터의 10%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테마주로 좀 엮여 있는데요.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. 올 들어서만 120% 뛰어올랐습니다. 더 오를 수 있는 건지 이 급등세가 정말 실적 기반으로 돼서 오르고 있는 건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 기업 넘어갈게요. 두 번째 기업은 아세아제지입니다. 오늘부터 여러분 마트, 슈퍼 가시면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. 이제 종이봉투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 사용하셔야 되는데요. 내용 함께 보시죠. 그에 대한 수혜 제지주가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의 관련 이슈가 중국 환경 규제로 인해서 폐지값이 급락했잖아요. 그로 인해서 실적의 성장세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분석도 함께 있는데요. 제지주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? 특히 아세아제지는 올 들어서만 40% 뛰어오르면서 조용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잠시 뒤에 이 종목도 체크를 해볼게요. 세 번째는 코오롱그룹주입니다. 오늘 관련주가 울상입니다. 내용 함께 보시죠. 일명 인보사 쇼크라고 전해집니다. 인보사가 이 주성분 변경 논란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.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자발적으로 인보사 판매 금지를 결정했습니다. 그러자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둘 다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출발이 됐고요. 직행이 된 상황. 그리고 지주사인 코오롱마저도 20%가량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관련 종목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 고민이 정말 크실 것 같은데요.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. 문의가 들어오면 이 종목부터 봐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체크 포인트 들여다보겠습니다. 먼저 LB세미콘 충성 전문가님. 네,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특징주로 선정을 하고 여러분께 의견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또 선정에서 나왔습니다. 시장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은 물론 특징을 나타낼 만한 종목들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강한 끼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다시 한번 그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.
네, 맞습니다. 최근에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요. 네, 그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그런 이슈도 있고 뭐 다른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그 이슈를 본다면은 일단 그렇습니다.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30주째 내 이름을 좀 올리면서 어찌 보면 참 독보적인 이런 입증을 하고 있는 이 그룹이란 말이죠. 일단 그렇습니다. 4월 12일 날 그 아주 역대급 그 컴백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중학교 들어간 우리 딸이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보여줬습니다. 근데 이제 군무를 보니까 아주 칼군무더라고요. 아, 참 잘하는구나. 예, 저도 지금 생각을 좀 한번 했었었는데 일단은 방탄소년단 새 앨범이 좀 뭐 맵 오브 더 소울 그러면서 뭡니까?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. 네,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사전 주문이 268만 장을 좀 돌파를 했다고 해요. 당연히 뭐 매출에 기인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. 네, 실적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 이 종목을 본다면은 그렇습니다. 반도체 범핑 그리고 테스트 어셈블리 업체입니다. 네, 국내 최대 반도체 사업자라고 하면은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들을 통해서 테스트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OLED 관련 매출도 지금 본격화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이제 CPB라고 해서요. 그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아주 고성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찌 보면 최근에 주가 상승에 상당히 기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OLED 관련 그 가동률이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또 DDI 테스트 시간도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. 또 CPB 관련해서는 외주 물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이런 수혜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요, 저는 내 의견을 드리자면은 이제는 스탑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전반적인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. 어떻습니까? 네, 지금 보면은 지난 12월부터입니다. 12월 달부터 한 차례 꿈을 하고 옆으로 긴 횡보 기간을 가졌었죠. 그리고서 2월 달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이 자리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. 때문에 익절 라인을 설정하고 좀 봐야지 되는 것이 맞고요. 신규로 진입한다면은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기관의 수급이 여전히 괜찮죠. 투신 쪽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. 그러나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신규 지점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좀 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물론 이제 우리 아미 팬들 제가 스탑을 외친다고 해서 욕하지는 말아주시고요.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우선적으로 많이 올라왔다, 좀 많이 눌린 이후에 좀 진입을 고려하자라는 측면에서 일단 의견은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LB세미콘 좋은 말 다 하시고 의견은 스탑 의견이었습니다. 사실 이 종목 김충성 전문가가요. 지난 3월 12일에 고 의견 주셨거든요. 그때 한 7,000원 수준이었는데 9,000원 정도까지 정말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. 스탑 의견 다시 주셨습니다. 다음 종목은 아세아제지인데 김병진 전문가님 이거 꽤 많이 바닥에서 돌려 올라왔거든요. 더 갈 수 있을까요? 일단 아세아제지 제가 특징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기업이 골판지 그리고 재생원지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. 이번에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4월 1일 오늘부터 시행이 되죠. 이 비닐봉투를 사용 금지시키면은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장바구니를 누구나 다 항상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박스를 많이 쓸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서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GS에서도 반값 택배다. 택배로 이제 많은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이 박스의 수요는 굉장히 더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원가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중국의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원가가 좀 상승했어요. 중국에서 오염도가 높은 폐지는 받지 않겠다.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내 이제 폐지들이 공급 과잉이 되면서 특히 아세아제지 같은 기업의 이제 원가율이 개선이 된 거죠. 그래서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은 원가율이 한 12% 이상 개선이 됐고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됐고요. 중국의 환경 규제 자체가 2020년까지 현재는 2017년 기준으로 2,570만 톤 정도 수입을 하는데 2020년까지 600만 톤으로 줄이겠다. 앞으로 공급을 수입을
폐지 수입을 계속 줄이겠다. 그러면은 국내에는 폐지 공급 과잉이 좀 지속될 수 있겠죠. 그럼 아세아 제지의 원가 개선이 좀 앞으로 중장기적인 면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, 이러한 부분이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투자 의견을 고를 드렸습니다. 근데 대응이 좀 중요하죠.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항상 중요한 건 이런 고점들이에요. 이런 고점들에 좀 조심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45,250원이고 전고점이 52,000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분할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앞으로 실적은 더 나빠질 일이 아니라 좋아질 일이 많이 있다. 이런 불경기에 실적이 좋아질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분할 대응하면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뭐 제지 이쪽, 특히 골판지 쪽이요. 원래 사양 산업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중국 덕분에 실적도 그렇고 대폭 개선되는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흐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아세아 제지 고 의견 챙겨드렸습니다.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자, 이렇게 특징주 분석을 해봤습니다.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실지,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고민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.